자, 우리 이어서요. 거기 사례 연구를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자, 이게 오즈의 마법사 이렇게 돼 있는데, 오즈의 마법사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요런 오즈의 마법사 같은 요런 얘기들은 보면은 이제 뭐 도로시가 캔사스입니까? 거기서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뭐 집에서 머리 떨어져서 다시 집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뭐 많은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뭐 그런 뭐 우정과 등등등 뭐 꿈과 다시 집으로 가는 희망 이런 거를 안겨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많은 또 경작적인 얘기가 숨겨져 있어요. 전에 나왔던 많은 뭐 책들이 있죠. 플란다스의 개나 엄마 찾아 산말리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보면은 다 경제적인 얘기, 안데르센 동화 다 그런 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도대체 어떤 얘기가 숨겨 있나 볼게요. 자, 19세기 말 미국에 보니까 세기 말에 은도 하나의 화폐로 인정하자라는 운동이 많이 있었대요. 도대체 왜 그런가 봤더니 1880년부터 1896년까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물가가 23% 하락했습니다. 물가가 하락하게 된 그래서 거기 보니까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 거야. 이렇게요. 이해 가세요? 자,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누가 이득이었습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보다는 빌린 사람이 이득이었어. 근데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채권자는 당연히 이득을 보는데 그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제는 손해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채무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게 돼요.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당시에 채권자는 누구였습니까? 한번 보시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잖아. 자, 거기 볼게요. 네 번째 줄 볼까요? 자, 채권자는 주로 미국 동부의 은행가들. 돈 많은 사람들이야. 은행가들이라든가 뭐 아니면 지주라든가 땅을 빌려주거나 이런 사람이고 채무자가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건데 피해라고 보면 좀 그렇겠지. 손실을 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손실을 보게 되는군요. 채무자가 손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자, 이때 채무자는 누구야? 거기 보니까 네 번째 줄 보세요. 서부 남부 지역의 농부들 그러네. 농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빚을 내서 뭐 또 농사 짓고 하는 것이죠. 네, 이해 가시겠죠? 이 사람들한테는 불리해집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농부들 입장에서는 빚 냈는데 갚아야 될 부담이 더 커지잖아. 인플레를 야기시키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한다는 거는 이제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더 이득이니까 좀 이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재분배하려게 되면 인플레를 일으켜 가지고 요걸로 대처하게 된다. 대처 방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인플레를 야기하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보시면요. 그게 바로 그거야. 금 같은 게 있잖아. 금 같은 거. 금 하나 가지고는 지금 거래가 힘드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금 말고 은도 화폐로 인정하자.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마지막 단락 아니면 거기 위에 한번 보시면 근본이제, 요 해결책으로 근본이제. 이게 뭐냐면 금만 화폐로 만들자. 그래서 금만 화폐로 인정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근본이제가 아닌 금과 은. 다 돈으로 하자. 금, 은. 이걸 복본이제라고 합니다. 복본이제. 자, 이거는 뭐냐면 은도 인정하자. 은도 화폐로 인정하자. 그럼 이제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돈을 많이 그만큼 찍어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플레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1896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선에 어떤 의제로 이렇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오케이? 당시 이제 공화당은 어떻게 되냐면 맥킨리 있습니다. 약간 공화당은 좀 약간 보수적이긴 한데 좀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뭔가 이렇게 옹호하는 측면이 많이 있죠. 자, 그리고 민주당 보시면 자, 민주당은 이제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이걸 해결하려면 민주당은 복본이제로 하자. 은두 화폐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공화당은 아니다. 근본이제로 하자. 이렇게 그냥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이언의 유명한 연설이 있네요. 브라이언 후보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연설했나? 거기 한번 볼까요? 가시면류관을 노동자 계급 머리 위에 씌우지 맙시다. 인류를 황금 십자가에 못 박지 맙시다. 금 얘기하는 거잖아. 황금 십자가에 인류를 못 박지 말고 이거 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놀라울 것 없이 공화당의 맥킨리는 보수적인 동부 기득권층의 후보인 반면에 브라이언은 이쪽 남부의 어떤 농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인민주의자들의 후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우리 오즈의 마법사야. 그러니까 우리 홍길동전도 그렇잖아. 아비를 부르지 못하고 등등등. 그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실태를 또 반영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자, 뭔가 한번 볼게요. 통화책인데, 자, 1896년 대선 직후, 96년 대선 직후에, 자, 거기 보시면 중서부 언론인인 프랭크 바움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바움이라는 사람이 쓰게 됐는데, 자, 캔사스 지역에 네, 약간 농업이 이제 중심이 된 그런 동네겠죠. 거기 보니까 멀리 떨어진 이상한 나라에서 길을 잃은 도로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도로시는 미국의 가치를 상징하는 미국의 가치를 상징하는 어떻게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집으로 갈래. 근데 집으로 갈 때 노를 타고 이제 가는 거지. 오즈라는 게 뭐야? 오즈라는 게 길을 거꾸로 그렸네. 이렇게 합시다. 그래, 길을 이렇게. 오즈가 이제 뭐 마법사는 마법사인데 이 돌팔이 마법사야. 금을 재는 어떤 단위의 무게를 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비판하는 거지. 돌팔이 의사 비슷한 거. 돌팔이 마법사 이렇게. 가는 것도 어떻게 돼요? 이거 금길이야, 금길. 그래가지고 금길을 따라서 쫙 가고 있습니다. 도로시가 금으로 된 길을 따라서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고 있어요. 가다가 이제 친구들을 만납니다. 거기 보니까 허수아비를 만나요. 허수아비. 농부를 상징하는 거죠. 허수아비. 농부를 만나고요. 농부 상징.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양철 나무꾼. 양철로 된 나무꾼을 만나요. 나무꾼 이렇게. 나무꾼은 거기 보니까 산업 노동자를 상징합니다. 산업 노동자를 상징하고. 네, 오케이. 친구들이야.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브라이언을 상징하는 큰 사자. 으르렁 되는 사자입니다. 으르렁. 노래를 아시는지요? 으르렁 사자. 뭐야, 이 소리만 으르렁. 얘야, 브라이언이야, 브라이언. 네, 요런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가지고 쭉 잘 가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법사 만나기 위해서 근본이제를 의미하는 금길입니다. 근본이제. 자, 근본이제를 반영하는 금길을 따라서 오즈, 금을 측정하는 단위가 되겠죠.
여기서 갔는데 또 결국 모든 사람이 화폐를 의미하는 파란색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미국의 워싱턴시를 의미하는 오지에 도착을 해요. 알고 봤더니 얘가 돌팔인 거야. 이거 다 했더니 근본이 이제 이걸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야. 다들 이 친구들 피해를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고 집으로도 가지도 못합니다. 사기였어요. 돌팔이었네요. 돌팔이 마법사 맞나요? 표준어인가? 잘 모르겠네. 아무튼 나중에 도로시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도로시가 이렇게 있는데 은구두를 신었어. 은구두 이렇게 보시면 은구두 발꿈치를 탁 이렇게 치니까 해법이 이거라는 거지 뭐. 은까지 화폐로 해야 된다. 복본위 제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네요. 자, 물론 이렇게 막 대선의 논쟁까지 되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경제적인 원리까지 막 얘기하고 그런데 공화당이 결국엔 승리했어. 승리 이렇게 하고 얘는 이제 브라이언은 이제 슬퍼서 그래서 이 사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용기를 으르렁대지만 용기를 상실한 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공화당이 이겼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근본이 제도였었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었고요. 왜? 지금 금이 부족해가지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잖아. 화폐가 양이 부족하니까. 근데 거기 보시면 알래스카 선거 전후에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에서 금이 발견됩니다. 금이 많이 발견되고 또 금을 재련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거기 보시면 금을 원광에서 쉽게 추출해낼 수 있는 청산염까지 발견돼서 금 재련 기술까지 이게 발전하게 되어서 이러한 디플레이션, 금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그래서 뭐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하겠지만 그래서 1896년부터 1910년까지는 물가가 35% 상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인플레이션의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기대를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비용뿐만 아니라 약간 이점 그것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요 오제 마법사라는 케이스 스터디 가지고 뭐 당시에 여러 가지 시대 배경을 알 수 있는 얘기들 잠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초인플레이션과 뒤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